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각각 따로 놉니다. 각도기장이네요. 각각 네. 따로 놔. 지난주 금요일 날 안 네. 오셨을 때 장이 좀 괜찮았거든요. 오시자마자 바로 또 왜 이러시나? 바로 보합세네요. 왜 이러시지? 내 종목장이라고 예언을 했고 네. 진짜 종목장이지 않습니까? 종목장은 진짜 근데, 멋진 종목장이죠. 저도 오늘 갖고 있는 거 오른 거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와, 막 이랬는데 떨어진 것도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비중 많은 게 떨어졌어.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네. 신바람 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예, 네. 진짜 오늘이 완연한 종목장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오르는 거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오르고 떨어지는 건 또 많이 좀 떨어지고요. 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그냥 보합세였습니다. 0.1%도 안 움직였고요.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1,7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400억 정도 순매도 들어왔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8월달 내내 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10거래인가 연속 샀고요. 7월달부터 계산해 보면 3조 6천억인가 누적 순매수입니다. 8월달만 지금 꽤 돼요. 7월 초반 중순 근처까지 팔다가 뒤집히면서 7월 중순부터 외국인 매수 전환했고요. 네, 많이 사고 있습니다. 꽤 많은 양입니다. 지금 한 달 반 만에 꽤 많이 샀습니다. 네, 요새 뭐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적 조금만 잘 나와도 잘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워낙 그거를 미리 좀 반영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어닝 쇼크 나도 안 빠지고 뭐 이런 모습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환율도 원달러는 1,306원 정도 소폭 상승했고 업종별로 보면은 비금속 광물 섹터가 2.4%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5% 오른 영향이었는데 오늘도 2차전지 지주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테슬라가 금요일날 6% 정도 빠졌더라고요. 근데 뭐 2차전지 섹터는 뭐 나쁘지 않은 모습.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3대1 분할이 결정됐다고 하죠. 네. 네,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저거죠. 기대감 소멸, 재료 소멸이었죠.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양극재 업체보다도 음극재 업체들 좀 많이 좀 키 맞추기를 하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또 1.8% 올랐는데요. 고려 아연이 7%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 한화 계열사로부터 4,700억 원 3자배정 유증으로 받아서 신재생 에너지를 협동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너지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국제강, 풍산, 세아제강, 영풍, 대한제강 이런 이제 철강주들 1, 2%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는 음식료 섹터였는데요. 음식료 섹터가 1.6% 올랐는데 오늘 좀 라면 업체들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삼양식품이 7%대, 농심 5%, 네. 대상 4%, SPC 삼립 3%, 롯데제과, 오리온, 오뚜기 다 2%대. 뭔가 드디어 오르네요. 끝없이 소매값이 빠지던데 말이죠. 네, 소매값, 옥수수 가격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수출 그 재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옥수수는 실은 배가 안전하게 좀 인도가 됐고 그다음에 밀 수출도 계속 이제 되고 있으면서 조금씩 선물 가격도 안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 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좀 많이 더 빠져야 되고요. 기계 섹터, 운수 장비 섹터 많이 빠졌는데요. 여기에는 방산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 6% 상승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9%, 한국항공우주 7%, 현대로템 4%, 그리고 뭐 원전이나 신재생 관련 회사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제일 많이 하락했던 건 의료정밀 섹터인데요. ST 바이오센서가 2.6% 하락을 했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계속 진단키트주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 코로나 테마주 빼고도 너무 지금 핫한 게 많아서 잘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좀 확산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피크아웃이죠. 네. 실적이 이미 약간 꺾이는 느낌이 좀 나잖아요. 네. 이쪽 계열이.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한국은 공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싸도 실적이 꺾이면 안 한다. 퍼가 3이라도 안 한다. 실적 꺾이는 거. 왜 그러냐면 과거에 퍼 3이었다 퍼 8 되고 퍼 10 되는 걸 경험해 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 그쵸. 반도체도 대표적인 게 그렇고 2018년, 19년 보면 뭐 거의 뭐 한 20조 근처까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 10몇 조인가 이렇게 수익이 나다가 근데 2조 5천으로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심하지. 아무리 그 정도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한 1년 동안은. 네. 제 생각에는 요새 인기 있는 그런 테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태조 이방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이방원은 알죠. 태종 이방원. 태조 이방원이 요즘 유행인데요. 네.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게 요즘 핫한 테마로 좀 많이 좀 돌고 있는 이야기긴 한데 그중에 그 안 정도로, 오른 것도 예. 있고 오른 것도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코로나 테마주 요거는 아직 낄자리가 안 됩니다. 너무 옛날 사람들이 하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요즘 진짜 방산 진짜 좋다. 아, 옛날에 내가 갖고 있을 땐 안 가더니 네. 진짜 잘 가네. 방산 정말 좋습니다. 네. 여기 한 주식이 빠져 있어요. H로 시작하는 주식도 방산 주식이거든요. 네. 그 회사는 지금 빠져 있는 리스트에서 빼놨는데 걔가 제일 거지 같은 방산주였거든요. 근데 걔조차도 오르더라고요. 네. 화나는 주식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IT가 좀 부진했습니다. 종목장들 네.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좋았는데 IT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오른 거죠. 그렇죠.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좀 좋지 않으니까요. 네, 일단 D램 현물가가 지금 7주 연속 빠지고 있는데 트렌드포스 전망을 보면은 D램 같은 경우 내년도 빅그로스가 이제 수요가 8% 증가하는데 공급이 14% 증가. 네. 예, 공급 우위 상황에서 이제 가격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수요가 29% 증가하는데 공급은 32% 증가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분야에서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금요일 날 실적이 좀 부진했죠. 그리고 IT 수요 부진 때문에 가이던스도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5.6% 정도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도 3.7% 하락한 게 좀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에서 했던 코멘트를 보면은 하반기 낸드 가격이 20% 하락해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률이 20%가 유지가 될 것이다. 하반기 경쟁사들이 적자 전환하는데도 차별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다른 것들은 이제 적자 전환할 정도로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니까 삼성전자는 오늘 사실 1% 정도밖에 하락 안 했는데 뭐 하이닉스는 2% 넘게 하락하고 소부장들도 더 많이 빠진 것도 오늘은 좀 많았습니다. 이게 삼성의 치킨 게임의 전략 아닙니까? 과거에 그랬죠. 항상 그 불경기 때 자기는 플러스 나고 남들은 적자 기록적으로 나고 그래서 못 견디게 만들고 증설하고 또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낸드는 아직 그 경쟁사들이 꽤 많죠. 네. 그리고 MLCC 관련해서도 지금 일본 업체 세계 1위 MLCC 업체죠. 무라타와 그리고 타이요유덴이라는 회사가 수주 잔고가 좀 감소했습니다. 실적 네. 발표했는데 특별히 IT 쪽에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전방 IT 수요 약세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설비 가동률을 좀 낮췄다고 하고요. 타이요유덴도 3분기 가동률을 95%에서 8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전장용 수요는 뭐 견조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줄죠. 네. 6월달 스마트폰 데이터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애플 아이폰은 굉장히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굉장히 좀 아직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MLCC는 참 업황이 아직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가 3%대, 2%대 하락을 했고요. 오늘 동진 세미케임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좋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코리아 서키트, 아비코전자, 뭐 인터플렉스 이런 회사들도 2%대 하락을 기록하면서 오늘 IT 섹터가 뭐 핸드셋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방산 이야기 좀 더 깊게 해보면요. 일단 7월 27일에 폴란드로 20조 원 규모 방산 수출 계약, 그 기대감이 그때부터 좀 일고 있는데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이제 본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구체적인 수량과 금액이 확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25조에서 40조 원까지 될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고요.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또 계속 연이어 있습니다. 9월 달에 호주에서 10조 원 규모 장갑차 경쟁 입찰이 있는데요. 이때 하나 시스템이 선택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하나 시스템의 제품은 레드백이라는 제품인데요. 최종 후보로 선정된 이제 독일의 라인메탈 디펜스라는 회사의 링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좋은 것 같아요. 싸죠. 네. 네, 요거 이제 링스 제품이 한 50톤 정도가 되는데 하나 시스템 거는 한 42톤. 그래서 한 8톤 정도 차이가 나서 기동성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호주 수출이 최종 확정된다면 향후 50조 원에 달하는 미군 장갑차 4,000대 교체 사업에도 이력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뭐 지금 연이어서 수출 기대감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격세지감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울트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화 디펜스를 합병을 함으로써 한화 디펜스의 이 순자산 가치 할인을 해소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무려 43%나 상향을 시킨 거고요. 여기에는 근데 실적 추정치에 아직 폴란드 요 수주 같은 경우에는 구체화되지 않았잖아요. 뭐 수량이라든가 금액이. 그래서 요거는 아직 실적에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70억 정도로 이제 컨센을 한 10% 정도 상회를 하면서 오늘 뭐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총이 작은데 뭐 방산주죠. 9.4% 상승을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 한국항공우주 7%, LIG 넥스원 6%,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모회사 한화도 5.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연습기 1000대 얘기가 있어요. 또 있습니까? 1000대. 네. 1000대. 네. 그것과 물론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로키드 마틴하고 아마 협력해서 보잉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네. 보잉이 완전히 덤핑 쳐가지고 다 갖고 왔거든요. 네. 야, 이번에 또 있다는데 이거도 가능성 있다. 그거가 나오면 진짜 하이라이트 되겠네. 한국 방산 뭐 막 난리 나겠네. 국뽕에 취해가지고 막 국뽕에 그 샴페인을 터뜨리겠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 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게 터질 게 있을까 하는 역발상이 또 일부 필요할 수도 있을 또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입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게 터질 수가 없거든. 만약에 터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 저는 오늘 사실 변한 건 없어요. 오늘 뭐 원자재가 갑자기 하루 만에 굉장히 급락한 것도 아니었고 물론 조금 하락은 했지만 그 주말 사이에 좀 보도가 나왔는데 10년 만에 음식료 강세장이 올 수 있다 이런 좀 기사가 나왔거든요. 요거에 좀 시장이 환호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이 기사에서는 상반기 기준으로 라면 수출액이 잘 나왔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3.83억 달러 기존 최고치였던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도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도 최고치였는데 네. 그보다 20%를 더 1년 만에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네. 잘한 거죠. 근데 상반기는 6월 달까지잖아요. 지금 10일마다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지금 기사가 나는 건 상당히 이제 오래된 건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나라별로 보면요. 수출 규모가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9,200만 달러, 미국이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되고요. 4,800만 달러, 그다음에 일본 3,000만 달러, 대만이 1,500만 달러, 그다음에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이렇게 쭉 비슷한데 아시아 쪽으로 좀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특히 미국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 증가에 따라서 이제 캐펙스 투자도 좀 활발한 상황인데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제 현지에 17년 만에 두 번째 공장 증설을 했고요. 삼양식품은 30년 만에 밀양 신공장을 가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이 많이 되고 수주가 많이 쌓이니까 공장을 더 많이 증설을 해서 많이 팔려고 하는 거겠죠. 증설을 하면은 일단 가동률이 올라야 될 텐데 가동률이 올라오면 이제 매출액도 순차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의 요지는 이제 이렇게 K라면 이 라면이 이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소맥 이런 이제 원자료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기존의 판가를 인상했던 업체들은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10년 만에 강세장이 올 수 있다. 이런 요지인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추정에 따르면 이제 곡물 수입 단가가 3분기에 정점을 찍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이 곡물 수입 단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진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년 만에 강세장이라고 하면 과거 10년 전에도 강세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12년도에서 한 15년 정도 그때 소매 가격이 900불에서 400불까지 반토막 이상 나면서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익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요. 근데 지금 원재료 가격이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도 700불 중후반대 지금 소매 가격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수준까지 떨어지려면 아직도 조금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가 조금 더 빠지든지 확인을 계속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최근에 아시아권에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그 일본 기존의 산업 시스템으로 원가가 떨어지니까 마진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윗단의 윗곡자리 윗뚜껑이 열리는지 여부는 수출이 얼마나 계속 늘어날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렇게 생각하죠. 이 나침반이 그 경제 유튜브계 핫 아이템이 됐어요. 엄청 유명해졌어요. 근데 맨날 나 탕수육 먹으러 갈래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방송을 본 날 탕수육 먹으러 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한류가 아시아권에서 인기인 거는 맞죠? 네. 엄청나게 인기죠. 근데 한국 가수들은 이런 라면을 먹는데 이러면 뭐 신라면을 먹어 무슨 라면을 먹어 이렇게 먹는데 이러면 나도 저거 하나 먹으면 같이 어떤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일 싸게 K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죠. 예전에 BTS가 어떤 라면을 이제 먹고 또 다른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들이 좀 먹으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식품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또 요즘처럼 물가 많이 올랐을 때 라면 같이 싸고 맛있는 음식이 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또 아시아권에서 또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매운 거 먹으면 꼭 탈이 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미국에 산다고 하면은 어디 식당 가서 먹으면 막 3, 4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나온대요. 예. 원래는 그동안에 이제 이게 사실은 교포를 통해서 소모되던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현지인을 통해서 소모가 되는 거라 그게 좀 달라진 거라 과거하고는. 네. 그렇죠. 이게 참 시너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영화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 좀 많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영화 헌트 아시죠? 네. 네, 이정재, 정우성 배우가 출연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10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개봉을 하는데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될 정도로 시장에서도 좀 뜨겁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정재가 일단 감독, 각본, 주연, 제작까지 4가지 역할을 다 맡았다고 합니다. 네. 그 오징어 게임 히트를 쳤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전 세계에서도 오징어 게임 주인공이 감독을 맡고 주연도 맡은 그런 영화가 나온다 하니까 더 이 개봉하기 전부터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좀 수출도 되고 이럴 정도로 좀 전 세계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시사회에서도 굉장히 호평이 잇따랐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그 비상선언이라는 네. 영화 그 시사회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시사회가 아니고 그 개봉 이후에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후반부에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평들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이렇게 평가는 좀 까다롭게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요거 시사회에서는 엄청난 호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80년대 철저한 고증으로 재현한 디테일과 여운 있는 엔딩이었다. 뭐 스파이 액션 스릴러 영화의 넘버1을 찍었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이 아닌 헌트로 평가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정말 기대를 하게 만드는 평들이 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키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이정재 배우 소속사의 대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좀 부각돼서 오늘 26% 네. 상승을 했고요. 물론 이렇게 테마성으로 좀 상한가 가까이 오르고 이렇게 좀 기업 가치 상승 대비 좀 많이 오른 것들은 개봉한 이후에는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곤 했죠. 네. 예외는 이 기생충 같은 경우에 개봉한 이후에 한참 뒤에 이 수상 받고 막 아카데미 막 이런 거 수상하고 이런 거는 좀 예외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 중앙 10% 상승했고요. 뉴 7%, 쇼박스 5%, 롯데쇼핑도 자회사 롯데컬처웍스가 흑자 전환하면서 4.6% 반등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콘텐츠가 한국의 미래 중에 하나, 미래 산업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애플페이 출시 기대감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사가 조금 여러 주가들을 좀 움직였는데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하고 단독으로 서비스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하고요. 국내 벤사들과 결제망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벤사들과는 이제 뭐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키스정보통신 여기와 이제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애플페이는 이제 NFC 결제를 지원을 합니다. 삼성페이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죠. 현재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한 6, 7만 개 정도 수준인데 요거를 한 100만 개까지 확보를 해야 애플페이 서비스가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간에는 지금 카드사하고 수수료 협의가 안 돼서 삼성페이는 이미 나온 지 뭐 거의 네. 엄청 오래됐잖아요. 근데도 이제 애플페이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현대카드가 애플의 요구를 좀 맞춰준 것 같습니다. 애플이 요구하는 거는 건당 한 0.15% 정도 수수료율. 그래서 이 현대카드가 요거를 아마 거의 비슷하게 협상을 진행했다라고 알려졌고요.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NFC에 들어가는 유심칩 만드는 이루온이 12%, 나이스정보통신이 6.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이것도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근데 이게 나오면 삼성 유저들이 많이 애플로 넘어가긴 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네. 네, 삼성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의 다수가 삼성페이를 포기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애플페이가 생긴다. 그리고 좀 더 확산이 된다. 가맹 점수도 많아지고 이러면은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그만 안드로이드 그만 좀 위축돼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진짜. 이미 뭐 아 진짜 CPU나 이런 데서 경쟁은 좀 미치겠네. 많이 차이가 이게 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투자 영역이거든.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영역이었는데 완전히 지금 죽쓰고 있잖아. 다. 네. 네, 일단 근데 뭐 가맹점 100개 확보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100만 개. 그렇죠. 100개 확보해서 어떻게 하려고? 아, 100만 개. 네. 100만 개 많이 확보해야 되죠. 네. 캐펙스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 테마로 좀 움직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카 IPO 예정이죠. 그 기관 수요 예측을 8월 4일, 5일 양일간 진행을 했는데 흥행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100대 1에 못 미쳤다고 하고 기관 대부분이 희망 공모가 범위에 하단 이하를 써냈다고 알려져서 공모가가 아마 요거 하단 이하로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방법을 한번 투자 설명서에서 까보니까 뭐 우버, 리프트, 그랩 이런 글로벌 업체의 EV 세일즈 평균 배수를 사용을 했는데요. EV 나누기 세일즈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배수를 산정을 한 건데 이걸 평균 배수인 7.7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소카 매출이 3,065억에 7.7배를 곱하면 기업 가치를 2조 3천억 정도로 평가를 네. 한 건데 2조 3천억으로 평가를 해서 여기서 할인율 뭐 30에서 48% 정도 적용을 해서 공모가 범위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방식도 소개가 됐습니다. EV 세일즈 말고 PBR 방식도 소개를 했는데 평균 배수가 3.1배 나왔고 요걸로 계산했을 때는 적정 시가총액이 4,500억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EV 세일즈 방식으로 했던 2조 3천억과 비교를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뢰도를 좀 못 느낀 게 아닌가 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는 저거예요. 우버 이 회사 소카는 그냥 단기 렌트카잖아. 단기 렌트 나도 써봤는데 네. 단기 렌트카이니까 사실은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려면 렌트카 회사는 뭐 렌트카라든가 뭐 다른 렌트카 있잖아요. 그 회사들하고 비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90% 이상이 렌트카에서 나와요 매출이. 근데 지금 우버나 이거는 좀 개념이 다르잖아. 한국에서는 자기 차를 가지고 영업을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타다의 대주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좀 결이 달라요. 근데 그걸 저렇게 밸류에이션을 한 거라서 하여튼 뭐 만약 2조대의 가격으로 상장이 된다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가치 평가는 2조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공모가는 많이 할인율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희망 공모가 범위로 따지면 상단의 시총이 1조 6천억 정도입니다. 네. 근데 하단이 유력하니까 하단보다도 못 미칠 수도 있으니까 네. 시장에서도 아는 거죠. 고평가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증시각도 TV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게 돈 버는 게 얼마냐 따져보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할 때 화장빨이 있어요. 보통 실적을 나쁘게 발표하는 회사는 진짜 열에 하나도 안 돼요. 상장할 때. 그래서 보통은 실적을 좋게 발표하기 때문에 그 실적 기준으로 주가를 봤을 때 싸냐 비싸냐를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카카오 관련 뱅크, 페이 다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추가로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일반 청약은 이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이따가 연합인포맥스에서 7시에 뵙겠습니다. 안녕.